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뭐 공분한 이런 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보다 건설업이 2배는 더 심각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벌칙은 따로 있어요. 네, 제빵 공장에서 23세 여성이 저 반죽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분을 산 뭐 끔찍한 사고였는데, 왜 기계에 사람 손이 빨려 들어가는데도 배합기가 멈추지 않았느냐, 애초에 좀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작업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일을 시킨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회사는 더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공분을 산 제조업에서의 사고가 뭐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21년도에 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23세 대학생이 사망한 사고, 2016년에는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정비하다가 19세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 뭐 이런 거 다 기억 지금 하실 텐데, 심지어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뭐 거의 2, 3년에 한 번꼴로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고였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년 한 해에만 2,0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질병 1,252명 빼고 나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만 828명이에요. 그 1년에 뭐 828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자, 그런데 이 828명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그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제조업이 184명이고요. 건설업이 417명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그 밖에 업종 다 합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828명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고, 건설업이 50%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뭐 공분한 이런 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보다 건설업이 2배는 더 심각한 상태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1등, 이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건데,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안 나려면 2가지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1번, 시설물이 안전한 상태이거나, 2번,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2가지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단부에 이렇게 난간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시설 잘 돼 있고, 또는 뭐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곳에 방호 설비가 돼 있어서, 그래서 혹시 저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맞을 일 없도록 잘 방호해주는, 뭐 이런 게 시설물이 안전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안전한 행동을 안 한다, 이건 뭡니까? 내가 저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야 돼. 현장에는 높은 곳,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다리를 가져다가 하면 내가 편하겠어. 가져오기도 편하고 걸쳐놓고 올라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거 위험해. 야, 사다리가 위험한데.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적합한 이런 뭐 안전 작업 발판을 가져다가 작업해야지, 라고 실천에 옮기는 게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현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안전모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자, 여러분, 안전모는 꼭 쓰셔야 합니다. 턱끈도 이렇게 바짝 조여서 꽉 떨어지지 않게 매야 하고요. 여러분들 CCTV에서 다 보여요. 확대해서 보면 누가 안전모 안 쓰는지 얼굴 다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꼭 씁시다. 이게 아침마다 하는 교육 내용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할 것 같은, 그래서 안전 규정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곳엔 어김없이 규정대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안전 지킴이가 있는 거고, 저쪽에서 출입 통제 그냥 바리케이트만 딱 쳐놓으면 그거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호수가 같이 서서 인원을 통제하는 이런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장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설물이 완벽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사고가 났던지 벌은 건설회사만 받아요. 그게 건설회사가 시설물을 설치해 소홀했던지 아닌지, 재해자가 안전의식이 결여가 됐던지 안 됐던지 상관이 없어요. 지하 3층을 내려가야 되는데 자재까지 들고 내려가려니까 좀 귀찮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자재를 저 밑으로 던지고 나는 계단으로 몸만 내려가려고 잘 쳐있는 난간대를 뛰어넘어요. 그래가지고 자재와 함께 담부에서 던지는데 거기가 지상 1층이었어요.
저 밑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바닥까지 던진 거예요. 들고 있던 자재를 던졌는데 자재에 묶여있던 끈이 제자 몸에 걸리면서 같이 떨어져 버려요. 추락에 의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실제 사례예요.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고가 난 그 건설회사는 사고 난 그 건설회사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들어가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둘 다. 뭐 조선후기 연좌제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저게 한계 현장에 특별점검 나온 차량이에요. 차량만 6대. 예. 이래도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올해 1월 27일부터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수백 개 되는 개별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걸 대표이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걸 알고 관리를 할 것이며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벌칙은 따로 있어요. 공사 중단. 아까 현장처럼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현장이 생기면 공사를 중단시켜요. 최소 1.5개월에서 2개월 동안. 레미콘 타설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어. 그럼 2달 동안 레미콘 못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 현장에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분양하면서 입주 언제 합니다. 다 공지하고 그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준공 날짜를 늦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까먹은 2달 만에 하려고 그 현장은 엄청나게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더 대고 장비 더 대고 야간 작업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공사 끝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안전사고 난 현장에 안전사고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벌 주기 쉬운 방법만 찾을 게 아니라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문화 인식이 좀 평준화되는 거가 먼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들이 최소한 야, 내 안전모 어딨어? 내 소중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내 안전모 이거 나 무조건 쓸 거야. 이게 정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좀 멀어도 야 여기 못 가게 돼 있네. 야, 난 계단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내 안전을 위한 길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될 때까지 뭔가 좀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뭐 의식 개혁에 좀 집중하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뭐 제일 힘센 원청, 뭐 돈 잘 낼 것 같은 원청 여기만 집중해서 벌 줄 게 아니라 특히 무조건적인 공사 중단 벌칙 이거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결국 품질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입주자 점검 갔더니 등도 안 달아놓고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보양지는 뜯어지지도 않고 이런 게 다 그 현장들에 이런 사연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소비자들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무조건적인 공사 중단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끝.